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용산 대통령실이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요 촬영 일시가 어떻게 됐느냐. 어제부터 강하게 지금 치우고 나왔어요. 무슨 소리냐. 국정원 이 화재 이후에 지금 촬영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시간을 적시해서 지금 언론에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뒤로 조금 발을 빼는, 꼬리를 빼는 모양을 지은 것은요. 결국 JTBC 이제 내일 이거를 방영하게 돼 있었는데 방영 연기를 정중히 요청했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 방영 연기를 요청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요 프로그램, 이재명 프로그램을 아예 만들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아예 방송 연기가 아니라 방송을 아예 안 해버려야죠. 이거 방송하면 앞으로 계속 논란이, 이거 방송 안 해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상당 기간 방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세게 나온 게 주진우 의원을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나왔잖아요. 주진우 의원이 지금 방금 하루에도 몇 건씩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방금 그래? 그럼 나도 맛 고발하겠어.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을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이 폭탄을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과거에 이재명의 발언을 또 SNS에 그대로 올려놓고 있어요. 정부가 전부 조작한다. 이런 이재명의 과거의 발언을 지금 주진우 의원이 찾아서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금 이 폭탄을 쏘아 올린 주인공은 바로 주진우 의원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온갖 당력을 총집중해서 지금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와 맞물린 게 결국 왜냐? 이 냉부에 이거와 맞물린 게 지금 이진숙 위원장, 지금 체포, 적부심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 수갑찬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력히 저항하는 전면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역시 이제 이진숙, 이다르크,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 그런 게 보수의 새로운 여전사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의 체포 적부심 심사 시에 발언한 내용, 그리고 거기에는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보수 우리 시민단체들이 대거 모여 있어서 용산 경찰서 앞이 지금 전쟁을 방불케 한다는 내용의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이죠. 이 정청래가 오늘은 이제 어제 저녁에는 김민석이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 세종에 내려가서 조문을 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는요, 이 정청래가 내려가서 조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이가 이제 조의를 표하는 SNS 글을 올렸고 바로 2명 비서실장과 총리가 내려갔고요. 오늘은 당 대표가 내려갔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국정원 화재 사건. 그동안에 이재명이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인재의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지 않겠다. 책임을 면하지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인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과거 말이 이제 우선 하나는 아니 이상민이 자르라고 했는데 왜 윤호중이 안 자르냐, 이제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동안에 정부가 기록을 전부 다 조작해서 빼고 지들한테 유리한 것만 보도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주진우 의원이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도 말이죠. 과거에 조국 사태 때 조의가 한 말들이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본인한테 돌아갔잖아요. 지금 딱 그 정국이 된 겁니다. 자, 그런 말이죠. 이제 우선 지금 SBS에서 입소스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제 추석이니까 이미 이제 MBC 그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SBS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10월 1일하고 2일 이틀간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1000명을 조사했더니 이재명의 지지율은 60%가 긍정평가, 그리고 부정평가가 36%.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말이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건 전 국민입니다. 전 국민. 여당 후보 당선은 50%, 야당 후보 당선은 41%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을 이념 성향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중도층에서는 61%로 전체하고 거의 비슷해요. 왜? 전체가 지금 60%가 긍정평가잖아요. 그런데 진보층은 90%,
보수층에서는 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8%. 예.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하고 60대 이상에서는 오차 범위 안에 긍정과 부정이 존재하고 있고요. 다른 연령층에서는 모두가 긍정평가가 많다. 자, 그리고 이제 긍정평가 사람들 중에서는 그 1등이 경제와 민생 39%입니다. 2등이 외교통상 18%, 3등이 소통협시 16%, 그리고 이 방송, 검찰, 법원 개편이 15%, 그리고 노동복지, 이게 8%입니다. 그리고 부정평가자의 47%는요, 검찰과 법원과 이 언론개혁, 이거를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부분 47%, 그리고 외교와 통상 27%, 경제와 민생이 1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돼. 이게 50%? 아니야. 견제가 필요해. 그래서 야당을 지지해야 돼가 41%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갤럽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서울에서는 야당이 43, 여당이 42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SBS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여당이 55, 야당이 38이 나왔네요. 이거 알 수가 없네요. 예, 인천 경기는 여당이 47, 야당이 42. 부울경은 지금 여당이 43, 야당이 50입니다. 자, 부울경은요, 이 갤럽에서도 우리 여당이 지지가 높았어요. 우리 참 야당이. 그리고 정당 지지도 보면 민주당은 46, 그리고 국민의힘은 2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응답률이 28%, 12%고요. 전화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여론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진숙 위원장의 일성. 이진숙 위원장이 뭐 단단히 화가 났죠. 자,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의 변호인의 또 입장문.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 이제 이 법원에 도착을 해서 일성이 법원에 돌아가기 전에 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는 국민도 주권도 없다.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입증해 줄 거라고 믿는다.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제가 대통령의 철학과 같이 와봤지 않다고 해서 저를 물러나라고 했다. 제가 사퇴하지 않으니 기간까지 없애버리고 저를 자동으로 면제시켰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냐. 아주 세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법원의 한 구석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버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을 이렇게 지금 체포 구금하는데 국민도 주권도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국민주권정보라고 하잖아요. 국민주권정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국민주권정보, 이거는 말장난이다 이거죠. 레토릭이다 불가하다. 국민주권정보, 국민주권을 그럼 지켜야 될 것 아니냐. 안 지키고 있다. 그야말로 직격을 가는. 그러니까 현 정부의 이름이 뭐예요? 국민주권정보가 명판에 딱 써져 있잖아요. 그 명찰을 정확하게 직격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관까지 없으면서 본인을 갖다가 면제시켜놓고 그것도 양에 앉혀갖고 체포 구금까지 하는 거.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정보가 맞냐? 예, 강하게 내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임무영 변호사는요, 이진숙 위원장에게 적용된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진숙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지난 9월 27일 딱 하루인데, 그것도 일부러 안 한 게 아니고, 출석을 안 한 게 아니고, 바로 국회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한 점을 명백히 소명하면 재판부에서 출석 불응이 아니고 출석에 불응할 이유도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라고 믿는다. 이 얘기는요, 그날 9월 27일 날, 9월 27일 날 필리버스터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 이 방통위법 폐지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가서, 경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경청한 게 아니라 그 필리버스터 회의에 참석해 있다. 그래서 출석이 어렵다라고 분명하게 좀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불출석 의견서를 냈으면 그럼 경찰이 체포영장을 법원에 경찰에 청구할 때 그 불출석 사유서를 첨부했느냐? 불출석 사유서를 첨부했다고 하면 이거 당연히 영장이 나올 리도 없고 영장을 발부할 수도 없었을 텐데 경찰이 불출석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유서가 없으니까 법원은 불응했구만 이렇게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 야당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경찰, 그 다음에 검찰, 그 다음에 판사, 요 세 명을 전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 당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 이유로. 그래서 이런 주장을 법원에서 오늘
받아들이면 결국 체포 기각될 거라 이거죠. 그리고 체포된 후 어제까지 실제로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많아야 4시간이 넘지 않는다. 4시간 정도 조사하려고 만 64세 여성이고 이틀 전까지 장관급 공직자였던 사람을 체포해서 이틀간 유치장에 수감한다는 게 경찰의 정상적 업무 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 예, 이거 말이 맞는 것이죠. 예. 자, 우선은요, 좀 불출석수를 명백히 냈다는 게 제일 큰 이유죠. 그리고 또 장관급 공직자였던 사람을 하루 만에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체포영장까지 발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장관급 고위공직자였고, 그리고 나이도 만 64세로서 조금 있는 편이고,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겨우 4시간 하는데, 겨우 4시간 조사하려고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둘 수 있느냐? 예, 이런 그 입장을 다시 한번 법원에서 밝히겠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신문 절차가 종료되면요,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쯤에 체포적부심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출두할 때 우리 국민의 의원들이 여러 명이 지금 현장에 나와서 난리를 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석방하라, 이렇게 지금 법원 앞에서 집회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우리 이제 국민의 의원들이 가졌는데, 배현진, 박수민, 강선영, 김잠겸, 박충건, 조배숙, 최보윤, 최수진 의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찰 체포는 불법이고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민심, 이번 국정원 화재로 인해서 또 이 행안부 공무원의 극단 선택으로 인해서 민심이 이렇게 좋지 않은 시기에 전격적으로 체포가 이루어졌고,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 그리고 이번 체포와 관련해서 불법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끝까지 중화하겠다. 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조배숙도요. 조배숙은 이제 판사 출신의 의원인데, 이진숙 위원장은 변호사를 통해서 불출석 사유서도 냈고 출석 기일을 계속해서 조율해 왔다. 출석 기일을 계속해서 조율해 왔다. 이런 서류를 법원에 냈다면 과연 영장이 발부됐겠느냐. 법원 판단을 호도해서 영장을 받아내는 것은 직권남용이고 끝까지 전말을 밝히겠다. 그리고 김장겸 의원은 이제 MBC 사장 출신이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권력이 집중된 상황인데 정치 경찰이 될 경우 그 위험성을 드러낸 사건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 공식 대변인, 원내 대변인도요, 이번 이준수 위원장 체포의 본질은 법과 원칙에 따른 응당한 법 집행의,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한 겁니다. 법 집행의 결과다. 야, 이게 어떻게 법 집행의 결과에 응당한. 예. 자, 그래서 민주당 여론을 여전히 호도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당연히 경찰의 조치가 합당하다, 이렇게 지금 그 입장을 밝혀 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 고발 조치까지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 보수단체, 대한호국단 이런 보수단체 회의 회원들도 오늘 법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금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밤 12시 이전에는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제가 오늘 심야 방송을 통해서라도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아주 이번에 일사불란하게 잘 싸우고 있어요. 일사불란하게 잘 싸우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이제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JTBC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김남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해당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 연기를 요청했다. 자, 그러면서요, JT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망으로 인해서 이 조의를 표명하는 기간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5일, 냉장고를 부탁해가 추석 특집편에 출연해서 제철 식재료 요리한 K푸드를 홍보할 예정이었는데 국가공무원 사망으로 인해서 전 부처가 추모 시간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방영 연기를 요청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방미에서 복귀한 직후인 26일 밤부터
화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화재 피해 상황, 정부 대응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고, 그리고 27일에는 중대본 회의가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었고, 그날 저녁에 화재가 완전히 됐다. 자, 그러면서요, 이 예능 프로그램 촬영 날 비대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28일 오전 10시 50분에 비대위를 개최해서 대통령 30장, 위기관리센터장, 국정상황실장, 대변인들에게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고, 그리고 이 회의에서 28일 오후 중대본회의 개최, 그리고 부처별 점검사항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비대위 회의를 이재명이가 직접 주재했고, 오후에 중대본 회의 개최를 했고, 그 중대본 회의 개최 전에 JTBC 예능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그 중대본 회의 5시 30분에는 직접 주재했기 때문에 이에 잃어버린 48시간이 맞지 않다. 이렇게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28일 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재명은 뭐라고 했느냐?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2년이 지나도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계획을 위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조사하라. 이렇게 중대본회에서 지시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신속 복구하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진우 의원은 계속해서요. 국정원 화재 후 2일 동안 대통령이 어디 있었냐?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 일자가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2일간 회의 주제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저도 그랬잖아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해외에서 오면 이 재난 사태가 있으면 바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뛰어갔는데, 아니 이 정도가 되면 대전까지 헬기 가봐야 30-40분이면 가는데 뭐하고 있었느냐,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느냐,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저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더니 이게 결국 추진우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공세를 지금 공세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도 말이죠, 이 페북에 글을 올려서 또다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주진우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도 맞 고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예. 제목이 그래서 냉부해 출연 의혹 규명을 위해서 강유정 대변인을 형사 고발할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려서 이재명의 예능 출연 시점을 묻자 대통령실은 대뜸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끝내 출연 시점은 은폐한다. 김남준 대변인 냉부 촬영은 화재 이유하고 실토에 기사가 났다. 어제 김유정 대변인 브리핑이 눈속임이었다는 자백이다. 예, 옳은 얘기죠. 그러면서 국정원 화재가 최고 단계 심각으로 격상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내외가 예능에 출연해 희낙락해도 되느냐. 목통 정권했고 이 대통령이 밤샘 복구를 지시한 공무원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예, 그러면서요, 이 강유정을 갖다가 형사 고발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허위 브리핑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법적 조치 원포는 나한테 통하지 않는다. 냉부의 촬영 시점을 수사로 밝혀내겠다. 자, 그러면서요, 복수의 관계자부터 냉부의 촬영이 국정원 화재 후인 9월 28일 이고 해당 언론사에 함구령이 내려졌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리고 언론사에 경찰이 제거 출동한 사진의 메타 정보를 공개한다. 9월 28일 1시 44분에 찍힌 사진인데 경찰 버스는 대통령 경호나 집회에 동원된다. 이 이미지를 첨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회의록과 촬영 시점 공개를 강력히 요청한다. 이틀간 국민 앞에 안 나타나고 대통령실 내부 회의를 했다고 우긴다. 대통령 기록물법상 회의록을 남기도록 돼 있다. 공개 국민 심판을 받아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보받은 내용, 요거를 제가 자, 이렇게 딱 보죠. 이제 여기 딱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경찰들 배치된 거 보이시죠? 여기. 네. 그리고서 이제 사진 촬영 시간이 9월 28일 날 일요일 날 오후 1시 44분이에요. 이 망원 카메라로 이게 잡힌 겁니다. 이 망원 카메라로. 이게 이제 물적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겁니다. 회의록. 또 회의록을 공개하면 될 거 아니냐. 네, 회의록 공개하면 될 거 아니냐. 하여튼 이걸 보면은요, 지금 추진우 의원이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보받은 내용의 이 사실 가능성을 매우 크게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진우 의원의 이제 글들이 보면요, 또 추진우 의원이 과거에 그 이재명이 한 발언, 이 조작을 한다. 예, 또 글도 올려놓고 있어요. 그 당시, 대통령실에 대한 이 반박인데요. 예, 여러분께 이제 한번 또,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화재 사건 났을 때마다 이재명이가 하는 걸 보면은 2009파 화재 때 소방구조대장 생사하고 갈 때 떡볶이 먹방을 촬영했어요. 그리고 그 김문기 씨 억울한 죽음이 발현한 날 산타 모자를 쓰고 캐주얼 춤을 췄어요. 이런 사례를 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증거 공개하니 자백, 대통령은 사과하고 허위 브리핑한 강유정은 경질하라. 예, 경질하라. 예, 요런 그러면서 이틀막 협박이 통할 줄 알았냐? 사람 봐가면서 해야지. 아주 그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주진우 의원의 요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재명이가 이제 과거에 한 발언들, 요거를 또 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진우 의원이요, 김남준이가 지금 이 맹부회를 국자원 화재 후에 촬영했다고 밝혔는데, 9월 28일 당시 부속실장으로 대통령 동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다. 대통령 일정을 확인해보니 기우기우 비어있는 날은 27일과 28일밖에 없다. 다른 날은 일정이 빽빽해 홍길동이 아닌 이상 맹부의 촬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화재 다음 날은 27일 아니면 28일이다. 내가 제보받은 28일이 유력하다. 그러면서요, 공개된 대전 일정을 공유한다. 28일 유력에서 확실로 바뀌기 전에 국민 앞에 진실을 털어놓겠다. 자, 이거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이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참 어려운, 지금 이 게임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일정까지 제가 한번 여러분께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진우 의원이 공개하고 있는 일정표. 일정표를 보면요. 지금 빡빡하게 쌓여있는데 22하고 27일만, 27일하고 28일만 지금 딱 비어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날이 유력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확실하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지금 공개하고 있는 이 일정표, 이걸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정표. 이거 보시죠? 27일 대통령 대통령실 미디어 뉴스룸 27일 날 비어있잖아요. 27일 날. 그죠? 28일 날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냉장고 부탁해 예고편이 10월 2일 날 나왔어요. 10월 5일 날 방영한다고. 그래서 27일하고 28일 날 지금 이 가능성이 있는데 28일이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주진우 의원이 이거를 공개하고 나선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말이죠. 과거에 이재명의 영상 공개 시즌 2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저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기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미 드러나고 있잖아요. 불리한 거 빼버리잖아요. 필요한 거 넣잖아요. 내용만 바꾸잖아요. 과연 그 시간에 뭐 했을까? 이런 과거의 발언을 지금 그 주진우 의원이 과거 이재명의 발언 녹을 찾아서 이거를 지금 본인의 SNS에 지금 올려놓고 있어요. 공개하고 있습니다. 폭로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야, 이거 이재명이 더 이상 도망갈 그런 구멍이 없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요, 이 방송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지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내용 제가 지금 그게 말이죠. 제가 주진우 의원의, 잠깐만요. 주진우 의원 거를 제가 찾았는데, SBS 방송 내용을요. 이재명이가 직접 지금 이제 과거에 왜 정부가 이렇게 조작하냐 이거거든요. 정부가 이렇게 조작하냐.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현 이재명 정부가 이거를 조작하고 있다. 요렇게 지금 칼을 갈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기본적으로 저는 믿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분량을 빼버리잖아요. 필요한 거 넣잖아요. 내용만 바꾸잖아요.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공식 문서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그 시간에 뭐 했을까. 네. 근데 이게 무슨 소모공이 하고 있어요? 저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런 거 기본적으로 저는 믿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중간에 분량을 빼버리잖아요.
필요한 거 넣잖아요. 내용만 바꾸잖아요.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공식 문서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그 시간에 뭐였을까. 네. 근데 이게 무슨 성공이라고 있어요? 저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런 거 본적으로 저는 믿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드러나고 있잖아요. 중간에 불리한 거 빼버리잖아요. 필요한 거 넣잖아요. 내용만 바꾸잖아요.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공식 문서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그 시간에 뭐였을까. 네. 근데 이게 무슨 성공이라고 있어요? 저는 정부 이 정도 같으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저는 뭐 정부를 편을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편을 안 믿는다. 불리한 거 빼버리잖아요. 불리한 거 다 뺀다고. 근데 이 불리한 거 다 빼고 조작하는 게 누구냐? 바로 이재명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이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48시간 요게 이제 계속해서 빅 뉴스로 추석 머리밥상, 그러니까 이제 김현지, 그다음에 이재명, 그리고 이진수, 결국 승자는 이진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